안녕하세요. 24년차 반려견 전문가 신덕호입니다. 거기 있는 아이는 누군가요? 이 아이는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저의 반려견 마우이라고 합니다. 베들링턴 테리어라는 견종이에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저희 현재는 도구쇼 심사위원과 애견미용 심사위원, 독피트니스 위원회 위원장과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미용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아빠를 되게 좋아하네요. 활발한 친구라 배려가 있어요. 요즘 펫산업 분야가 유망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좀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펫산업은 제가 처음 강아지를 시작하던 한 24년 전부터 유망했었어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AI 시대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직업군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들은 이 체온을 나누고 손길을 나누는 이거를 아무리 고도화된 AI라고 해도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려견들의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복지를 융합할 수 있는 직업군들, 예를 들면 뭐 반려견 펫 테라피스트 혹은 독 피트니스 트레이너 이런 직업군들이 앞으로는 미래가 좀 전망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 피트니스는 생소한데 어떤 직업인가요? 독 피트니스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PT샵 트레이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구를 활용해서 강아지들의 신체 건강 상태를 좀 유지하는 그런 직업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려견 생활 환경이 실내에 좀 국한돼 있고 산책을 자주 못 시켜주거나 좁은 공간, 미끄러운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운동 동작이 제한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내에서 간단한 기구 몇 가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분야에서 인기가 많은 직업도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미용사가 가장 취업도 잘 되고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몇 해 전부터 해외 다양한 국가들에서 한국식의 미용, 저희들 사이에서 K-그루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K-그루밍을 배우고 싶어서 마다 않고 많이들 찾아오시는 중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조금 더 높아서 찾아오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아요. 우리나라 보호자분들은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강아지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개성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미용사들한테서 발현이 돼서 실제로 아주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미용 스타일들로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생각도 못했거나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스타일과 기술력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오래도록 축적이 돼 있어요. 저는 반대로 해외에서 이 반려견 문화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았어요. 미용도 마찬가지고 훈련도 마찬가지고 뭐 도구쇼 할 거 없이 강아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일본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이 강아지 쪽에서는 절대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초청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한국 미용사를 직접 초청해서 한국 미용의 기술을 그들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이 직업의 좋은 점과 힘든 점을 나눈다면? 제일 좋은 점은 아무래도 내 손으로 직접 해서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걸 보고 보호자분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해 하실 때, 그때 사실 미용사들의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미용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건 좀 아쉽다 하는 이 직업의 단점이 있다면? 일단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든 편이고요. 한 마리를 완전하게 미용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목욕 드라이부터 시작해서 미용을 완료하기까지 보통 아무리 못해도 1시간에서 길게는 한 4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든 일이 많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사실 직접적으로 미용사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들은 강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강아지와 보호자 둘을 모두 잘 관찰하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게 잘 안 됐을 때 심한 경우는 약간 인신공격까지도 당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내가 돈 주고 하는 건데 네가 미용사면 해야지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어느 정도 벌게 되는지도 좀 알아야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큰 작용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막 학교 졸업 혹은 학원을 졸업해서 실무에 뛰어든 분들은 대접 받기가 쉽진 않아요. 실무에서 약 1년 이상 정도를 보통은 요구해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사실 뭐 다른 직업보다 특별하게 메리트가 있거나 하는 것 같진 않고요. 대신에 한 3년 차 정도를 기준으로 업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정도의 급여 수준이 되는 것 같고요. 미용사들이 대부분은 월급제보다는 이제 인센티브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8대2 혹은 7대3 정도로 미용사가 많은 비용을 가져가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만큼 좀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 주변에는 혼자서 한 5, 600에서부터 많게는 900 이 정도까지도 버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강아지를 좋아하기만 했을 때 이 직업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못해요. 강아지는 다 좋아해요. 당연히 강아지를 좋아해야 되는 거고 일단 굉장히 섬세한 성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얼마만큼 잘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캐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아지들 자체가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성, 그죠?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